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은 세계지리 6강 온대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온대기후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팍 들어요? 어머, 온화하네 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 기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는 온대기후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온대기후의 분포 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위도상으로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요 정도는 딱 중위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온대기후는 주로 중위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대기대순환 공부할 때 중위도 지역은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항상풍 중에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중에 무역풍의 영향을, 죄송합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온대기후는 살펴보면 대체로 요 위도 30도 근처에서 발생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위도 30도 북반구와 위도 30도 남반구를 중심으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온대기후의 특징. 우리가 케펜의 기후구분 공부할 때 배웠던 거랑 동일합니다. 온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사이로 아주 온화한 편이에요. 그리고 연 강수량 또한 대체로 500mm 이상, 그러면 아주 적당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특징은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중위도는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요. 계절에 따라 태양 고도가 다르다.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고, 여길 중심으로 이게 적도니까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는 바로 요 중위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중위도는 식물 생장을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낙엽, 화렵수 등으로부터 유기물이 공급이 원활해서 대체로 토양도 비옥한 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온도 온화해, 강수량도 적당해, 토양도 비옥해. 그럼 어떻겠니? 옛날부터 농경과 인간 생활에 아주 유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인구가 아주 많이 분포하는 인구 밀집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외담이지만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세계 도시도 모두 중위도에 위치해 있어요. 자, 어디인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국에 있는 런던, 일본에 있는 도쿄,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욕, 이렇게 세 개가 3대 세계 도시입니다. 세계 도시라서 세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을 먼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 아이는요, 수능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대륙의 서쪽 연안하고 대륙의 동쪽 연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쌤이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그리는 것 같은데. 인도, 동남아시아, 아시아, 우리나라, 감차카 반도,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이라는 건 대륙의 서쪽과 대륙의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대륙의 서쪽, 아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대륙의 서쪽과 대륙의 동쪽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더워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개 더워요. 겨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니? 추워요. 어떻게 추운데? 개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사실 패션의 메카입니다. 여름 패션과 겨울 패션 모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륙 동안은요, 여름과 겨울에 연교차가 큰 편이에요. 이러한 것을 대륙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대륙의 서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영국 신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트렌치코트 쫙 갖춰 입고 우산 같은 거 쫙 들고 뭐 이렇게 있는 느낌의 대륙 서한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자. 대륙 서한은요, 여름철에 서늘한 편이에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편이에요. 이 말인즉슨 연교차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연교차가 작다는 뜻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체로 대륙 서한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영향을 주는 바람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바람을 같이 정리합시다. 대륙 서한 같은 경우는 편서풍 그리고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반면에 대륙 동안 같은 경우는 계절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륙서한은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륙 동안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니?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다음에 대륙 서한의 여름 지역 특징은 여름철이 서늘한 편이고, 대륙 동안은 아주 개덥다고 쓰면 멋이 없으니까 고온이라고 씁시다. 대륙 서한의 겨울은 또 어때요? 온화한 편이고요. 대륙 동안의 겨울은 추워요. 한랭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대륙 서한은 연교차가 작은 편이고요. 대륙 동안은 연교차가 큰 편이겠네.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륙 서한에서 나타나는 기후 특성을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고요.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기후 특성을 대륙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한 적 있죠? 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은 것이 특징이고, 대륙성 기후는 연교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대륙 서한과 동안을 비교를 했다면 이제 어떤 자료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절에 따라서 편서풍의 성질이 또 다르게 나타나요. 사실 위도 30도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어떤 지역이든 서한이든 동안이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물론 받기는 하지만 이 편서풍이 성질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둡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에서 대륙 서한을 한번 봅시다. 자, 대륙 서한에서 편서풍이 불고 있어요. 자, 겨울철에 편서풍이 붑니다. 온화한 바다에서 출발한 편서풍이야. 그러면 바람의 성질이 어떻겠니? 아주 온난해지겠죠. 그런데 이 편서풍이 겨울철에 추운 대륙을 지나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겠어요? 추운 대륙을 지나니까 차갑게 변하겠죠. 그래서 대륙 동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차가운 바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편서풍이 성질이 변화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편서풍의 성질이 변화했다. 자, 그러면 여름을 또 한번 봐봅시다. 초록색으로 해볼까? 자,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바다는 서늘한 편인데 이 서늘한 곳에서 편서풍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대륙 서안에 도착했을 때는 서늘한 특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편서풍이 뜨거운 대륙 위를 지나면서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요. 그래서 대륙 동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운 바람으로 또다시 편서풍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면 대륙 서한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온난하고 여름에 서늘하잖아요.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이고요. 대륙 동안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차갑고 여름철에 더워요. 그러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륙 서한에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는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고, 대륙의 동쪽에 나타나는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연교차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 중에서 어디가 연교차가 더 큰 편인가요? 대륙의 동안이 연교차가 더 큰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교차를 조금 더 잘 정리하면 대륙 서안이 연교차가 가장 작은 편이고요. 대륙 동안은요, 상대적으로 대륙 내부에 비해서 연교차가 작은 편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특히 대륙 동안 같은 경우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남동 남서풍,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요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이 자료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그림이 약간 깨지긴 했지만 자, 대륙 서안은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리스본 같은 도시가 대표적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연교차가 아주 작은 거 확인되죠? 반면에 이 칭다오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도시를 살펴보면 겨울철에는 대륙으로부터 부는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여름철에는 해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보이면 이걸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요게 7월, 뭐야, 왜 이래요? 자, 요게 7월 평균 기온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게 1월 평균 기온입니다. 자, 그러면 7월 평균 기온, 여름 기온과 1월 평균 기온, 겨울 기온의 차이를 우리는 연교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게 나타나니? 대륙 서안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요만큼이고요. 대륙의 내부는 연교차가 뭐 이만큼도 나고요. 대륙 동안에서는 요만큼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 위에 있는 대륙 서안과 동안과 대륙 내부의 연교차, 요 자료는 같이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대 기후를 구분해 봅시다.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온대 기후의 구분이 가장 많은데요. 우리는 요 기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대륙의 서안에 나타나는 온대 기후 두 가지, 그리고 대륙의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 두 가지를 각각 정리할 겁니다. 자,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기후.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대륙의 서쪽, 그러니까 대륙의 서쪽 요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후와 대륙의 동쪽 요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후가 다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대륙 서안에서 나타나는 기후, 어떤 기후들이 있니? 첫 번째, 서안 해양성 기후. 두 번째는 지중해성 기후. 자,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기후는 첫 번째, 온대 겨울 건조 기후. 두 번째, 온난 수변 기후가 있습니다. 케펜의 기후 구분으로 쓰면 서안 해양성 기후는 CFB, 지중해성 기후는 CS,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CW, 온난 수변 기후는 CFA가 되겠습니다. 자, 기후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케펜의 기후 구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런던의 기후입니다. CFB 기후의 특징인데요. 자, 보니까 어때요? 연교차가 아주 작은 거 확인되고요. 1월 7월 동그라미 치고 강수량의 특징이 아주 고른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자, 다음에 로마로 가봅시다. 자, 로마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예요. CS 기후인데 1월 7월 동그라미를 치고 이 연교차는 꽤 작은 편이고 강수 특징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겨울철에 강수량이 여름철의 강수량보다 많은 편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여기에요. 특징을 한번 써볼까요?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이 온난, 수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구상에서 여름철이 비가 적게 오는 건 이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을 잘 찾아 놓으시길 바래요. 자, 다음에 하노이를 봅시다.
하노이는 대표적인 온대 겨울 건조 기후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1월, 7월 연교차도 좀 작은 편이긴 하네요. 겨울철이 건조하고 여름철이 습윤한 거 확인되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온 차이, 강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뉴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온난 수분 기후 CFA 기후입니다. 강수량은 고르니까 F를 쓰는데 연교차가 서한 해양성 기후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온대 기후를 구분할 때 A와 B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여름철 기온이 22도씨가 넘으면 A고요. 여름철 기온이 22도씨가 안 되면 B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연교차가 더 작겠니? B가 연교차가 더 작게 나타나겠죠. 자, 이제 하나씩 또 정리할 거니까 지금 당장 어려워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기세를 몰아서 바로 갈게요. 자, 서한해양성 기후로 가시죠.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어떻게 정리한다? C, F, B 기후라고 합니다. 자, 온대 기후니까 C를 쓰고요. 강수량이 고르니까 F, 그리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22도씨가 안 되니까 B를 쓰는 거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기온 강수 그래프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요거예요. 편서풍, 그리고 북대서양 난류.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과 북대서양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도 해양성 기후잖아. 이 기후는 연교차가 작고 여름철이 서늘해서 겨울철이 아주 온난한 편입니다. 이 말인즉슨 연중 수분하다는 뜻이에요. 연중 강수가 고르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강수량이 고르다는 말은요, 이 강수량이 고르면 수운 교통을 만들기가 편리해요. 하천의 유량 변화가 작기 때문에 수운 교통에 유리합니다. 수운 발달. 자,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형성 강수가 생기기도 해요. 우리 지형성 강수 언제 배웠니? 강수의 유형할 때 배웠었죠. 대표적인 곳들이 어디냐면 뉴질랜드 남섬이라든지 혹은 노르웨이의 서부 해안 쪽이 지형성 강수가 잘 나타납니다. 자,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뉴질랜드가 이렇게 있는 나라거든요. 요 나라잖아요. 이거 잘 안 보이네. 여기 요 나라잖아요. 요 나라. 자, 여기에 그 남알프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편서풍이 어떻게 부냐 하면 편서풍이 이렇게 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 즉 여기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지형성 강수에 따라서 서한해양성 기후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2000mm도 넘는 어마어마한 강수량을 보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한해양성 기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상에서 서한해양성 기후의 분포를 잘 확인해 두세요. 이쪽에 서한해양성 기후가 잘 나타나고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한번 봅시다. 자, 주민생활부터 보면요. 강수 일수가 많고 일사량이 적어서 여름철이 서늘한 편이에요. 여름철이 서늘하다는 말은요, 비는 주룩주룩 자주 내리는데 햇살은 거의 안 비쳐요. 여름철은 또 서늘해요. 그래서 목초지 조성에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사량이 적기 때문에 농업에 굉장히 유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곡물농업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해가 나면 막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일광욕 문화가 나타나기도 해요. 자, 서한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농업 형태는 혼합농업과 낙농업입니다. 자, 혼합농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은 농업인데 어떻게 하는 농업이야? 혼합해서 하는 농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가축을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혼합농업이거든요. 이 농사만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사를 조금 짓고 사료를 길러가지고 가축을 길러서 로테이션해서 먹는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귀리나 밀, 호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식량작물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무, 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료작물이 될 거예요. 여기 방목지에는 이제 가축들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가축은 뭘 먹겠어요? 사료를 먹을 것이고, 식량은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고, 가축은 누가 먹니? 사람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형태를 혼합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낙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낙농업이 발달합니다. 낙농업이 뭔데요? 뭐 우유나 뭐 유제품 같은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신선도예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따라서 교통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신선도가 잘 되어 있는, 신선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낙농업이 발달합니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화훼농업도 발달해요. 화훼가 뭐예요? 꽃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디가 있냐면 그 덴마크에 뭐가 유명하니? 드링킹 요구르트 유명하죠. 또 네덜란드에 뭐가 유명하니?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꽃 바로 튤립 같은 거 유명하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서한 해양성 기후의 낙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서한 해양성 기후의 또 재밌는 특징은요, 위도가 되게 높은, 위도가 한 60도 정도 되면 되게 춥잖아요. 그런데 위도가 60도 정도 되는 지역에서도 부동항이라는 게 나타나요. 부동항이라는 것은 얼지 않는 항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이 고위도까지 올라가서 서한해양성 기후에서는 고위도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잘 나타납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대표적인 낙농업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갑시다. 지중해성 기후는 위도에 비해서 연교차가 작고 겨울철이 따뜻한 편이에요.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겁니다. 여름철이 고온건조하고 겨울철이 온난수분하대요. 자, 다시 여름철이 고온건조해, 겨울철은 온난수분해. 그러면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중에 뭐가 더 많겠니? 바로 겨울 강수량이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양의 회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태양의 회기 기억나시죠? 계절에 따라서 기압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나타나고, 겨울철에는 그 편서풍 그리고 한대전선대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기가 옵니다. 대표적인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위도 0도 보이시죠? 위도 0도에 따라서 7월과 1월의 기압대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적도 수렴대가 7월에는 북반구 쪽으로 치우치고 1월에는 남반구 쪽으로 치우치는 거 확인되시죠? 그에 따라서 여기 CS에 해당하는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여기 한번 머리 위에 한번 볼까요? 자, 7월에는 머리 위에 뭐의 영향을 받아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1월에는 상대적으로 한대전선대, 즉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이 건조하고 겨울철이 비가 스분한 형태를 보입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겠죠. 자, 7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이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고,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거의 뼈에 새겨도 됩니다. 그냥 지중해성 기후 하면 자동으로 여름철 고온 건조 겨울철 온난수분 요게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적도 수렴대 위치를 통해서 몇 월인지 확인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적도 수렴대가 상대적으로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몇 월이겠어요? 7월일 거고, 남반구로 치우쳐져 있으면 1월이겠죠. 그때에 따라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강수량을 한번 보세요. 자, 1월 달에는 강수량이 어떤 편입니까? 강수량이 많은 편인 거 확인되죠. 1월, 쉽게 얘기하면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일 때 수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7월 달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지중해성 기후 쪽 비 하나도 안 내리는 거, 건조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 우리가 흔히 CS 기후라고 하는 이 썸머 드라이잖아요. 이 기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시다. 자, 주민 생활을 살펴보면 그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 하얀색 가옥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요, 여름철에 고온건조한 기후로부터 적응한 양식입니다. 여름철에 고온건조하기 때문에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만들고 창문을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칠해가지고 빛을 반사시키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들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지도 되겠습니다. 요 그림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의 산토리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한테는 뭘로 유명하냐면 포카리 스웨트 광고지로 유명해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를 여기 지중해성 기후에서 한번 촬영한 적도 있어요. 자, 다음에 여름철 맑은 날씨, 겨울철에 온화한 날씨, 그러면 뭘 하기가 좋겠어요? 사람들이 놀러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지중해성 기후에 이 여름철에 가면 완전 쨍쨍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휴양지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보기 힘든 그 위에 살고 있는 서한해양성 기후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놀러 옵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절에 따라서 농목업의 특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각각을 정리해 봅시다. 여름철과 겨울철을 비교하면, 자, 여름철의 지중해성 기후 특징 뭐라 그랬죠? 바로 고온, 건조하다. 겨울철은 어땠어요? 온난, 수분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여름철의 고온, 건조한 특징을 살려서 해가 쨍쨍할 때 잘 나는 거, 바로 수목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목농업은 대표적인 나무 과실을 재배하는 건데요. 올리브라든지 코르크라든지 뭐 포도, 오렌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에요. 겨울철은 온난수분하기 때문에 곡물농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곡물농업을 하냐면 밀이나 뭐 보리, 귀리 뭐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요, 이목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사 다니는 목축업이에요. 자, 어떻게 이사를 다니는 거냐 하면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하니까 산 위로 올라가고 겨울철에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산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태의 농업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물을 대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그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걸 극복해서 벼농사를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옆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 아저씨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 재배하고 있는 거 보이죠? 대표적인 수목농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사람과 가축이 이동하는 걸 나타낸 건데 1월 달에는 저지대, 겨울철엔 저지대에 있다가 7월 달에는 고지대 3000m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사 다니는 목축업, 바로 이목이라고 하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대 대륙 동안 기후,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그리고 온난 수분 기후로 가겠습니다.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캐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CW라고 불러요. 이 W가 뭐더라? 윈터 드라이. 온난 수분 기후는 CFA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수분하게 오니까, 연중 고르게 오니까 F, 그리고 여름철 평균 기온이 22도씨를 넘으니까 A라고 부르죠.
자, 요 기후는 우리가 딱히 구분할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편의상 우리 계절풍을 뭐라고 부르더라? 몬순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CW와 CFA는 그냥 싸잡아서 CM기후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얘는 몬순의 약자예요. 사실 이 케펜의 기후 구분이 대륙 동안에서는 정확히 잘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륙 동안 같은 경우는 기온의 연교차가 서한에 비해서 큰 편이고요. 여름철에는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자, 열대 저기압이라는 게 뭐였더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이거는 아시아에서 태풍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저기 어디야? 아메리카에서는 들어본 적 있니? 허리케인. 토네이도 아니에요. 토네이도는 돌풍이고요. 허리케인이죠. 자, 그리고 저기 인도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호주에서는 윌리윌리라고 부릅니다. 이름 귀엽죠? 윌리윌리. 자, 결국 여기에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 모두 열대 저기압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 분포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이고.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가 대체로 대륙 동쪽에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타나고 또 여기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리를 해봅시다. 아시아에서는 이 계절풍 하면 사실 끝났어요. 계절풍 하면 아시아에선 무조건 벼농사거든. 자, 아시아에서는 여름철이 고온 나습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하기에 유리합니다. 특히 위도가 낮은 곳에서는 저위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곳에서는 이기작도 가능해요. 이기작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1년에 벼농사를 2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티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티. 자, 다음에 이 신대륙에 해당하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봅시다. 자, 왼쪽에 자료 보이시죠? 자, 여기 그리고 여기인데요. 북아메리카 남동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한대요? 미국 남동부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에서는 무슨 재배를 합니까? 바로 목화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엄청 두껍네. 여기 위치는 눈에 좀 익혀두세요. 자, 다음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어떤 걸 한대요? 남아메리카의 팜파스라고 부르는 온대 초원에서는 기업적 목축업과 밀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남아메리카 남동부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라고 부르는 온대 초원에서는 기업적인 형태의 목축업과 그리고 밀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기후 그리고 기후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온대기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대기후는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무슨 기후라고 불러요? C기후라고 부르고, 이 C기후는 다시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온대기후에서 대륙 서안과 동안을 먼저 비교를 해야 해요. 자, 다음에 대륙 서안에서는 각각 어떤 기후들이 나타나요? 서안 해양성 기후,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대륙 동안에서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각각의 기후 특징들은 우리가 다 정리를 했고, 주민생활만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자, 서안 해양성 기후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랬더라? 혼합농업과 낙농업을 많이 하고요.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어떤 걸 많이 해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할 때는 수목농업, 겨울철에 온난 수분할 때는 곡물농업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목이라고 하는 이사 다니는 목축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CW와 CFA 같은 경우는 그냥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니? CM기후라고 부르기로 했죠. 얘는 계절풍이에요. 자, CM기후에서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벼농사도 하고, 미국의
미국의 동남쪽에서는 목화 재배도 하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에서는 기업적인 형태의 목축업과 밀농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온대기후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온대기후는 시험에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핵심 키워드는 결국 요겁니다. 서한과 동한을 비교할 수 있니? 그리고 너네 기온강수 그래프를 통해서 이 각각의 기후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니? 라는 내용들이 아마 함께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바로 지중해성 기후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꼭 지도상으로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